지금 이렇게 팔을 앞으로 내민 상태에서의 어깨 관절 움직임에서의 안정성이 있는 거고요. 또는 팔을 위쪽으로 들어올린 상태에서의 안정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의 근육이 또는 관절이 안정화를 잘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한 거고, 또는 위쪽에서 팔을 들어올렸을 때의 어깨의 안정화 능력도 필요한 거기 때문에 다양한 방향에서의 그런 안정화 능력을 길러주려면. 안녕하세요. 데스론 윤현용입니다. 자, 오늘은 어깨의 기능성 운동들을 만드는 여러 가지의 원칙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고, 어깨 통증이 있거나 또 어깨 부상 예방을 목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평생 동안 어깨를 건강하게 잘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필요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앞으로 제 유튜브에서 그리고 그동안에 올려드렸던 운동 영상들에서 어깨의 기능을 좋아지게 만드는 운동들이 어떠한 원칙들을 근거하에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운동을 하실 때도 이 원칙들에 입각해서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깨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운동들을 배워나가게 된다면 평생 동안 여러분들이 어깨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스스로의 트레이너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곳저곳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또는 이 트레이너 저 트레이너를 계속 옮겨 다니면서 내 어깨의 상태에 대해서 그 트레이너가 배운 지식들의 관점에서만 그렇게 어깨를 평가하게 되면은 내 어깨의 진짜 상태를 내가 내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계속 맡기다 보면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평생 동안 어깨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공부하시면서 자신의 몸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이 운동 프로그램도 직접 만들어 나가면서 어깨를 관리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하는 거는 전문가들을 찾아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집에 있는 동안 맨날 전문가가 여러분들 집에서 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증이 있을 때는 당연히 병원에 가야 되고, 또 더 좋은 운동 프로그램을 또 제공받기 위해서 트레이너 선생님이나 아니면 물리치료사분들을 또 찾아가야 되겠지만, 그분들이 평생 여러분들 곁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도 몸 관리를 하는 방법들을 배우셔야 되고, 자, 우리가 어깨 기능성 운동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깨가 기능적이게 하기 위해서죠. 어깨가 기능적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어깨에 통증도 없고 부상을 예방할 수 있을 만큼의 어깨가 기능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든 잘 발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통증의 완화 운동과 그리고 부상 예방의 운동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수술을 하는 재활 운동이라든지 여러분들께서 통증을 회복한 다음에 다시 예전의 상태로 리셋시키기 위한 운동들 모두 다 기능성 운동이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깨의 기능성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어깨의 어떤 근력, 그냥 무거운 것들을 들어올리는 그런 근력뿐만 아니라 어깨의 안정성, 우리가 왜 어깨의 안정성을 중요하게 다뤄야 되냐면, 어깨는 구조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어깨가 불안정한 상태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안정성 훈련이 받쳐져야 되고, 그러한 능력들이 갖춰져야지만 여러분들이 부상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요. 또 어깨 관절이 굉장히 복잡하게 여러 가지의 근육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근육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어깨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훈련들, 이런 것들이 단순히 무거운 것을 드는 그런 절대적인 근력값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어깨가 아주 멀티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훈련들의 원칙입니다. 오늘 이 여러 다양한 복잡한 기능적인 요소들이 담겨져 있는 어깨의 기능성 운동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던 등척성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등척성 운동의 개념은 우리의 근육의 길이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힘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등척성 운동인데요. 예를 들어서 벽 밀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벽을 밀어낼 때는 관절이 움직이거나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고 늘어나지 않지만 그 지점에서의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바로 등척성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푸시업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 팔꿈치가 굽혀졌다가 폈다가 또는 어깨가 굽혀졌다가 폈다가 하면서 하는 그런 단축성 운동과 신장성 운동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운동이라고 한다면, 플랭크와 같이 고정된 상태에서 힘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등척성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런 등척성 운동들은 우리 근신경계를 굉장히 활성시키는 방법으로 많은 연구 결과에서 입증되었는데요. 재활 초기나 또는 운동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부상의 위험 없이 안전하게 운동신경을 발달시키고 근육과 관절의 기능들이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이러한 등척성 운동을 많이 활용을 하게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을 수축하고 이완하고 늘어나고 짧아지는 그런 능력뿐만 아니라 관절이 특정 위치에서 기능을 발휘하는 그런 능력들을 길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은 우리 팔의 어깨 관절은 굉장히 다양한 범위로 움직일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팔을 앞으로 내민 상태에서의 어깨 관절 움직임에서의 안정성이 있는 거고요. 또는 팔을 위쪽으로 들어올린 상태에서의 안정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의 근육이 또는 관절이 안정화를 잘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한 거고, 또는 위쪽에서 팔을 들어올렸을 때의 어깨의 안정화 능력도 필요한 거기 때문에 다양한 방향에서의 그런 안정화 능력을 길러주려면 특정 지점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등척성 운동을 해주셔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간단하게 우리가 팔을 이 정도 지점에서 등척성 운동을 한다고 한다면 제가 아래쪽으로 힘을 저항하고 아래에 손을 받쳐놓고선 서로 힘겨루기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근육의 길이 변화는 없지만 이 구간에서 힘을 발휘하게 되면서 등척성 운동 능력이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의 안정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는 특정 지점에서의 근력이 약하고 안정성이 부족하다 하면은, 특히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깨를 이렇게 움직이는데 어느 지점에서의 어깨 통증이 생긴다 하면은 그 지점에서 등척성 힘 그리고 다양한 방향에서의 힘 조절 능력들을 계속 길러주면서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은 내가 결핍되어 있는 약하고 취약한 부위에서의 안정화 능력이 길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성 운동의 첫 번째 원칙으로는 등척성 운동을 잘 발휘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냥 특정 운동을 막 했을 때 내가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부위, 강한 부위에서는 계속 근육이 강화되고 관절이 강화되겠지만 약한 부위에서는 계속 결핍이 일어나고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운동을 하다 보면은 어깨 관절은 오히려 안 좋은 쪽이 계속 더 악화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약한 부위의 등척성 운동을 통해서 꼭 근육을, 관절을 꼭 안정시켜야 된다. 다음은 고유수용 감각을 활용한 운동을 해야 됩니다. 고유수용 감각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도 여러분들의 관절의 위치라든지 신체의 위치를 잘 판단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감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그러면 발을 한번 느껴보시면 여러분들 발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발의 느낌과 발이 지금 지면에 어떻게 닿아 있는지에 대한 그런 느낌이 바로 느껴지실 거예요. 또는 내가 눈을 감고 내 코에다가 손을 갖다 댈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고유수용 감각이 여러분들 코의 위치와 그리고 손의 위치가 정확하게 인지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고유수용 감각이 좋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걷다가 어딘가에 계속 부딪혀요. 왜냐면 내 몸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사물에 대한, 공간에 대한 감각 능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고, 또는 발목을 계속 삐끗하시는 분들 또한 고유수용 감각이 좋지 못한 거예요. 발의 고유수용 감각이 좋다면 지면에 있는 불안정한 그런 환경들을 잘 인지하면서 발을 잘 딛게 되고, 또는 발이 한번 꺾이더라도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발의 길이가 변화했기 때문에 그거를 인지하게 되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능력들이 바로 고유수용 감각이라서, 고유수용 감각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내 몸에 대한 인지라든지 내 지금 관절의 변화를 내 몸속이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상의 위험들도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깨에 고유수용 감각이 좋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을 옆으로 이렇게 그린다고 했을 때 눈을 감고 원을 계속 그리게 되면은 원을 예쁘게 그려야 되는데 나는 원을 예쁘게 그리려고 하는데 내 손은 원을 그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어깨가 내가 움직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제대로 근육에 반영이 되지 못하면서 찌그러진 원을 그리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고유수용 감각이 하는 역할이 내 신체를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신체를 원하는 방향대로 내 뇌가 제대로 근육에 그리고 관절에 명령을 내리면서 그렇게 제대로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들, 그런 것들이 바로 고유수용 감각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는 모든 운동들이 고유수용 감각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특정 동작을 할 때 고유수용 감각이 발휘가 돼서 그 동작을 수정하고 느끼고 그리고 조절하면서 운동 동작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운동들이 또 고유수용 감각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운동들이 있고 고유수용 감각을 적게 활용할 수 있는 운동들이 있어요. 고유수용 감각을 적게 활용하는 운동들은 좀 관절의
움직임들이나 근육의 활용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운동들이 고유수용 감각을 적게 활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번 해왔던 운동들을 계속 하고 계시다면, 똑같은 동작만 계속 반복하고 계시다면 고유수용 감각이 제대로 발휘가 되지 않습니다. 항상 내가 습관화되지 않은 운동 동작들을 많이 했을 때 우리 신경가소성이 발휘가 많이 되면서 고유수용 감각도 계속 점차 확장되면서 증진하게 되는 거고요. 어떤 환경이든 내 관절과 근육이 그 환경들을 잘 대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능력들을 길러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고유수용 감각을 잘 발휘해서 잘 활용해서 운동을 해주신다는 거는 여러 환경에서 부상을 당할 그런 위험도 적게 되는 거고요. 또 고유수용 감각이 활성이 되면은 여러분들의 관절과 근육의 감각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통증의 완화에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유수용 감각을 발달시키기 위한 운동들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조절 능력들을 발휘해서 하는 그런 운동들이 도움이 많이 되고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의 관절들이나 근육의 움직임들을 잘 관찰하지 않으면은 운동 동작이 만들어질 수 없는 운동들을 찾아서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운동이 만약에 핸드폰을 보거나 딴 생각을 하면서도 가능한 운동 동작이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고유수용 감각을 그만큼 발휘하지 못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만약에 옆 사람이랑 얘기를 하면서 이 동작을 하기 어렵다 하면은 당연히 그 동작에 집중을 해야지만 운동 동작의 실현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내 몸에 집중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동작들이 고유수용 감각을 많이 발생시키는 거고요. 고유수용 감각은 또 여러 가지의 또 훈련 원칙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 뒷부분에서 고유수용 감각에 대해서 더 많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고유수용 감각은 내 몸의 위치라든지 내 몸의 움직임에 대한 인지, 그리고 뭐 방향이라든지 움직임에 대한 속도, 근육의 늘어남, 이런 것들을 내 스스로가 감지하는 센서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런 것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는, 몸의 움직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 자, 이게 고유수용 감각들을 여러분들이 기능성 운동에서 꼭 발달시켜야 되는 훈련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자, 세 번째로는 열린 사슬의 운동과 닫힌 사슬의 운동을 잘 적절하게 활용을 해주셔야 된다는 건데요. 열린 사슬의 운동, 그리고 닫힌 사슬의 운동의 개념은 뭐냐면, 열린 사슬의 운동은 말 그대로 그냥 열려있다, 닫힌 사슬의 운동은 닫혀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 하체의 운동이라고 하면은 스쿼트가 대표적인 닫힌 사슬의 운동이고요. 레그 익스텐션이나 레그 컬 같은 운동이 열린 사슬의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면에 발이 붙어있는 상태로 운동하는 거를 닫힌 사슬의 운동, 그리고 지면에서 발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는 하체 운동을 열린 사슬의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어깨로 예를 들면은 푸시업과 같은 운동은 닫힌 사슬의 운동이 되겠죠. 반면에 허공에서 내 팔을 움직이는 건 열린 사슬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운동들은 열린 사슬의 운동이 많습니다. 지면에 손이 닿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운동하는 것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하는 운동들의 장점은 어깨 관절이 실제적으로 활용이 되는 데에 있어서 팔을 우리가 허공에서 이렇게 움직이거나 뭐 짚거나 아니면 던지거나 하면서 팔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실전적인 전략에 있어서는 어깨의 열린 사슬 운동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또 열린 사슬 운동 같은 경우에는 특정 부위에 집중을 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도 있어요. 반면에 닫힌 사슬 운동 같은 경우에는 지면에 손이 붙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전신을 활용해서 하는 운동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어깨뿐만 아니라 우리 몸통이나 하체를 같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깨에 많은 신경의 활성을 유도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내 체중을 활용한 운동이기도 하고, 또 신체를 조절하면서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닫힌 사슬의 운동은 대표적으로 맨몸 운동이 닫힌 사슬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장점은 뭐냐면 내 전신을 활용해서 우리 몸을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어깨의 재활이라든지 어깨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운동이 이 두 가지의 요소가 합쳐져 있어야 돼요. 하나는 열린 사슬의 운동, 캐틀벨을 들거나 또는 덤벨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운동들로 구성을 하지만, 푸시업이라든지 아니면은 파이크 푸시업과 같은 지면에 손을
손을 대고선 하는 전신을 활용하는 운동들이 같이 조화롭게 구성이 되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의 어깨가 조금 더 다양한 방향에서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열린 사슬의 장점인 어깨 관절에만 집중해서 훈련하는 운동들을 해주시면서 닫힌 사슬의 운동들을 통해서 우리 코어와 하체를 서로 결합하면서 전신을 활용하는 그런 운동들로 어깨의 안정화를 훈련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코어와 하체를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깨 관절을 훈련해야 되는데 왜 코어와 하체를 같이 활용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어깨를 사용하는 그런 환경에서는 뭐 일상이라든지 스포츠에서 어깨를 활용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하체를 안 쓰고 코어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선반에 물건을 올려놓는다 해도 내가 팔을 위쪽으로 들어 올리는 거지만 실제로는 하체와 몸통이 잘 받쳐준 상태에서 어깨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어깨의 기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실전적인 기능 향상을 위해서 코어와 하체를 결합한 어깨의 트레이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깨만 훈련하게 되면은 어깨의 기능은 좋아지겠지만 몸통과 하체는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실전적으로 바로 전이 효과라 그래서 내가 한 운동이 실전적으로 좋은 효과를 발휘하느냐 그런 것들이 좋아지진 않을 수가 있는데 스쿼트를 하면서 어깨 운동을 하는 운동들이라든지 아니면 데드리프트를 하면서 어깨 운동을 하는 그런 운동들의 전략을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기능적으로 하체와 어깨를 연결하는 그런 능력들이 발달하게 되고 하체와 어깨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코어가 그 어깨와 하체의 다리 역할을 하면서 강화가 같이 되기 때문에 하체 운동과 어깨 운동을 서로 결합할 수 있는 운동들을 함께 해주시는 게 어깨의 기능을 더 발달시킬 수 있는 핵심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능동적인 움직임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능동적인 움직임의 반대말은 수동적인 것입니다. 자, 수동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수동적인 거죠. 물리치료사나 아니면 트레이너가 여러분들의 어깨를 마사지해주고 또 스트레칭해주는 겁니다. 또는 여러분들께서 직접적으로 셀프 마사지를 하는 것 또한 사실은 수동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단순히 우리가 어깨의 기능을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 어깨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정적으로 스트레칭시키고 그리고 마사지한다. 그것은 실제로 어깨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동적인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능동적인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어깨를 움직여서 하는 운동들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능동적으로 어깨 움직임을 발달시켜야지만 여러분들의 어깨의 기능이 좋아지는 거고 통증이 완화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능동적인 움직임은 여러분들의 근신경계, 뇌에서 명령을 내리고 말초에서 여러분들의 어깨를 움직여주는 연결고리의 역할들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움직임을 할 때는 뇌도 같이 강화가 되고 그 뇌가 발달하게 되면 어깨에 있는 조절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어깨의 안정화를 훈련시키려면은 계속 동적으로 여러분들의 움직임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프로그램에 많이 넣어주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어깨의 다양한 방향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깨의 움직임이 정말 다양하게 많이 존재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어깨의 움직임들의 방향에 따라서 운동을 무한으로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어깨를 동그라미를 그리는 이런 어깨의 조절 운동들이라든지 뭐 여러 방향에서의 운동하는 운동들을 만든다고 했을 때 자, 앞에서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의 움직임도 어깨의 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아주 요만큼만 움직이는 것도 다른 방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만큼 움직이는 것도 다른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어깨의 모든 구간들이 다 어깨의 정말 다양한 움직임들이잖아요. 그런데 매번 같은 방향에서만 움직임을 한다고 하면 그 방향에서의 어깨는 강화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는 방향에 대해서는 강화가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앞쪽 방향에서의 움직임을 했다면 옆쪽에서도 움직임을 훈련해야 되고 위에서도 훈련을 해야 되고 뒤에서도 훈련을 해야 되고 또 안쪽에서도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깨가 움직이는 방향이 얼마나 많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스스로 어깨를 한번 움직여 보시고 내가 특정 구간에서의 불편한 움직임이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 방향에서의 훈련을 조금 더 많이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관절의 끝 지점에서 훈련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관절의 끝 지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손가락 관절이라고 예를 들어서 한다면 자, 손가락이 지금 뒤로 젖혀졌어요. 그러면 더 이상 못 넘어가는 그 지점이 있죠. 그게 바로 관절의 끝 지점입니다. 그러면 이 끝 지점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서는 근육이나 관절이 힘을 잘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찢어지는 구간, 최대한 늘어나는 구간에서의 부상의 위험이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관절의 끝 영역에
영역에서 트레이닝을 많이 했다고 치면은 제가 이렇게 끝 지점에서 늘려놓은 상태를 계속 더 힘을 가하더라도 내가 이 구간에서의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이 없을 수가 있는 거고, 거기에서 퍼포먼스 발휘가 훨씬 더 많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스포츠를 할 때 관절의 끝 지점에서 대부분 통증이나 부상이 좀 많이 생기는데요. 배드민턴을 하시는 분들이나 수영을 하시는 분들도 관절의 끝 영역까지도 어깨를 많이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관절의 끝 지점에서의 훈련은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어깨의 관절의 끝 지점에서의 훈련을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내가 팔을 외회전을 한다고 쳤을 때 옆으로 외회전을 하게 되면은 최대한 외회전하는 그 범위가 관절의 끝 영역입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 끝 영역이 아니라 어깨의 외회전 훈련을 할 때 이 정도 구간에서만 훈련을 한다고 치면은 이 구간에서는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근육이 계속 약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죠. 끝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근육이나 관절이 힘을 잘 발휘하지 못하고 아주 취약한 영역이기 때문에 보통 그 구간에서의 통증이 많이 발생되는 거고요. 끝 지점에서의 훈련이 또 유익한 점이 뭐냐면 바로 관절의 끝 영역에서의 고유수용 감각이 많이 활성됩니다. 왜냐하면 근육의 길이 변화를 감지하는 그런 감각도 고유수용 감각이라고 하는데요. 고유수용 감각의 그런 길이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에 있어서도 우리가 관절이 최대 범위까지 늘어나게 되면 그 정보는 뇌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보내주기 때문에 우리가 끝 영역에서 트레이닝을 하게 됐을 때 관절에 있는 위치 정보라든지 근육의 길이 변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계속 많이 입력시키게 돼요. 그러면 계속 그 구간에서 훈련을 한다는 거는 고유수용 감각도 많이 활성시키는 거고, 그 영역에 대한 정보를 내가 많이 수집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럼 정보가 많다면 당연히 부상에 대한 것들도 예측 가능한 움직임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이 많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부상의 위험이 많다는 거는요, 예측 가능하지 못한 움직임이 발휘됐을 때 내가 그 관절들의 움직임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서 부상이 많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예측 가능한 걸 많이 만들어 주시면 여러분들이 통증이 없어지고 또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관절의 끝 영역에서 트레이닝하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스트레칭을 최대한 많이 해놓은 상태에서 근육이 늘어난 범위에서 등척성 운동을 해주시는 것도 관절의 끝 영역에서의 트레이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팔을 완전히 만세하는, 이걸 오버헤드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오버헤드 동작에서 캐틀벨을 들고 하는 그런 트레이닝 또한 내가 관절이 여기서 더 이상 못 가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 또한 관절의 끝 영역입니다. 대부분 팔을 만세했을 때 이 정도 구간에서의 통증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머리 위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통증이 많이 생기고 어깨가 조절되지 않는 움직임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깨 충돌 증후군도 다 이러한 끝 영역에서의 어깨의 안정화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 많이 트레이닝 해주시는 게 어깨를 기능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으로 고유수용 감각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영상에 대해서는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 제가 한번 다시 촬영을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도 지금 굉장히 길 것 같거든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영상 편집하면서 좀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